자, 과학 시간 하면 딱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기율표죠. 오늘 이 상징적인 차트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근데 혹시 주기율표 보면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지 하고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왜 어떤 줄은 엄청 길고 어떤 부분은 뚝 떨어져 있고 말이죠. 오늘 바로 이 이상한 모양에 숨겨진 정말 놀라운 비밀을 밝혀볼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상한 모양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바로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성분이 나오는데 이걸 바로 원소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인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약 110여 종이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원소는 원자라는 아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원자의 정체성은 원자 번호라는 걸로 딱 정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인데 이게 바로 원소마다 부여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겹치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이 110개가 넘는 기본 재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분류 기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금속이냐 아니냐, 즉 비금속이냐 하는 거예요. 금속은 딱 보면 아시죠? 반짝반짝 광택이 나고 열이나 전기도 엄청 잘 통하잖아요. 반면에 비금속은 대부분 광택도 없고 흑연 같은 몇몇 특이한 경우를 빼면 열이나 전기도 잘 안 통하고요. 그럼 이 구분이 주기율표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요? 자, 보시면 바로 이렇게. 금속 원소들은 주로 왼쪽이랑 가운데에 쫙 몰려 있고요. 비금속 원소들은 오른쪽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어때요? 벌써 주기율표의 첫 번째 질서가 보이기 시작하죠?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질서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에요. 1869년에 멘델레이에프라는 과학자가 처음 원자량 순서로 원소들을 배열하다가 뭔가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고요. 그 후에 1913년에 모질리라는 사람이 기준은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가 맞다는 걸 밝혀내면서 지금의 형태로 거의 완성된 거죠.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어요. 자, 이제부터 주기율표가 그냥 원소들을 모아놓은 목록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건 사실 원소들의 모든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우주의 커닝 페이퍼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커닝 페이퍼 임금법 아주 간단합니다.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요. 세로줄을 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짜 황금률이 나옵니다. 바로 같은 족, 그러니까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정말 그럴까요? 같은 족은 성질이 비슷하다는 이 황금률이 진짜 맞는지 아주 성격이 다른 두 원소 가족을 직접 만나보면서 한번 확인해보죠. 자, 첫 번째 가족은 1족에 사는 알칼리 금속들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리튬이나 나트륨 같은 원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칼로 쓱 잘릴 만큼 무르고 물에 닿기만 하면 폭발하듯이 격렬하게 반응하죠. 그 비밀이 뭐냐면 반응할 때 전자 한 개를 아주 쉽게 휙 잃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엔 완전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17족의 할로젠 가족입니다. 플루오린, 염소 이런 원소들이에요. 이 가족도 반응성이 엄청 크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행동 방식은 알칼리 금속이랑은 정반대예요. 전자를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데서 전자 하나를 확 뺏어오려는 성질이 아주 강하거든요. 어때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아니 근데 같은 족은 왜 이렇게 비슷하게 행동하고 다른 족끼리는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걸까요? 자, 이제 이 모든 걸 설명하는 마지막 비밀, 바로 전자의 암호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그 정답은요, 원자핵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떠다니는 게 아니고요.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는 양파 껍질처럼 층층이 정해진 궤도에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바로 원자가 전자입니다. 이 원자가 전자는 뭐냐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말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바로 모든 화학 반응을 책임지고 원소의 성격을 결정하는 말 그대로 주인공들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질 겁니다.
아까 봤던 1족 알칼리 금속 원자가 전자가 몇 개죠? 네, 딱 1개입니다. 그럼 저 멀리 있던 17족 할로젠은요? 7개죠. 와, 이제 눈치채셨나요? 바로 족번호가 그 원소의 원자과 전자 수를 그대로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원자가 전자의 수가 바로 원소의 주기율표 위 주소를 결정하는 비밀 열쇠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알아낸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바로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결정합니다. 둘째,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모두 원자과 전자의 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셋째, 주기율표에 그 놀랍도록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죠? 이게 바로 주기율표의 핵심, 주기성이라는 거예요. 주기율표의 가로줄, 즉 주기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갈수록 원자가 전자의 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차곡차곡 늘어나요. 그러다 다음 주기로 넘어가면 이 패턴이 다시 하나부터 리셋되면서 완벽하게 반복되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규칙 아닌가요? 결국 주기율표는 그냥 과학자들이 만든 복잡한 도표가 아니라 이 우주를 지배하는 규칙을 담아놓은 거대한 지도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지도의 암호를 해독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도를 손에 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상상도 못할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될까요?